안녕. 그래. 그래. 고3이 학교를 나오고 있어. 니네도 곧 나오겠지? 그래. 니넨 어쩌면 격주로 나올지도 몰라.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나오고, 한 주 안 나오고.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미치겠구만. 아니, 머리가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 나온 날은 거의 수행평가만 해야 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만 수업을 이어가야 될 수도 있고. 아니, 나 영상 찍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좀 힘들긴 한데, 이게 나는 같이 수업하는 게 더 좋거든? 직접 마주보고 수업하는 게. 영상은 그냥 보여줘서 다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영상이 메인 수업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 힘을 줘야 되고, 영상에. 좀, 모르겠다. 이 코로나가 세상을 너무 많이 바꿔버렸어. 너무 많이. 해볼까? 코로나만 세상을 바꿨냐? 자연스럽다. 코로나만, 아니야. 원자 모형이 세상을 더 많이 바꿨어. 자연스러운데? 자, 그럼 오늘은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까지 뭐 했냐면, 되고 있나?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이 직전에 있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는 러더퍼드 원자 모형 그 자체가 가진 불안전성이었고, 또 하나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 근데 보어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버렸어요. 왜냐면 보어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 궤도만 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으면 이 중간에 궤도 사이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잖아. 이걸로 전자가 이 중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겪었던 문제, 이러다가 빡 원자핵이랑 부딪힌다라는 문제가 일거에 한 방에 해결됐지. 애초에 거기 존재할 수 없어라고 말해버린 거야. 못 부딪혀, 존재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원자 모형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라이먼 발모 파셴, 그치? 잘하는 가발쓴 적폐 라퍼팝. 자, 그것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히 설명해 버렸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너무나 대단한 원자 모형이었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너무나 비상식적이지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원자 모형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 보어의 원자 모형 역시 한계에 맞닥뜨리게 되고, 드디어 현대의 원자 모형, 지금의 우리 인류가 원자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 형태로 넘어오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원자 모형은 미안한 얘기인데 좀 다른 학문이랑은 좀 달라, 느낌이. 왜냐면 다른 학문들은 보통은 이게 결과가 나 있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이미 결과가 나 있는 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 원자 모형에 대한 건 조금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 나는. 왜냐면 일단 원자 모형 자체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인류는 아직 몰라. 아직도 원자 모형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간에 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다른 학문들과는 좀 다른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자가 뭔지를 안다는 건 이 우주가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 이 우주의 비밀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그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라고. 왜냐하면 결국 우주의 모든 것은 나마저도 얘마저도 다 원자로 돼 있잖아. 나 바나나 먹었어, 바나나. 원자로 돼 있잖아. 원자가 뭔지 안다는 건 이 우주 그 자체를 안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 그래서 난 이 학문이 너무 딴 거랑 좀 약간 느낌이 달라. 누군가에게도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안돼.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대 원자 모형이 또 무엇인지도 알아보자. 정말 재밌어. 진짜 재밌어. 자, 나만 재밌나? 아이고, 그래.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다. 먼저 보어의 원자 모형의 첫 번째 한계, 바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야. 다전자 원자가 뭐지? 전자가 많은 원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며. 그러고 보니 수소는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인 놈이네. 그럼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한 개보다 많은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고? 뭐야? 그럼 보어의 원자 모형은 겨우 수소만 설명할 수 있었던 거네? 맞아.
수소의 스펙트럼은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수소가 아닌 나머지 모든 원소 117종의 원소가 가진 스펙트럼은 단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 지난 시간에는 보어의 오조명이 되게 대단한 것 같이 느껴졌잖아. 근데 이렇게 양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상해 보이지. 118개의 원소 중에 꼴랑 하나 설명할 수 있었던 건데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호들갑을 이렇게 떨 만큼의 좀 생각의 도약이었으니까. 인간 사고의 도약이었어. 양자 도약이라든가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든가 이게 엄청난 사고의 도약이어서 보어의 원자오명은 정말 중요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전자의 운동을 단순히 전자 궤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었지. 이게 진짜 할 말이 많고 이 부분이 바로 현대 원자 모형이 가지는 핵심이야. 바로 전자가 가지는 입작성과 파동성에 대한 것. 이게 참 할 말이 많거든. 진짜 재밌는 거고 이게 때문에 이게 양자역학인 거니까. 하지만 지금 화원 교과서에서 양자역학을 길게 다루지도 않을 거고 길게 다뤄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니네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전자는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이란다. 하하, 알겠지? 그러면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인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볼까? 바로 오비탈이라는 걸 표현한단다. 그러면서 오비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 돼. 오비탈은 1s 오비탈, 2s 오비탈, 부양자수,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빈양자수. 니네들한테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 왜냐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듣고 이게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화가 나야지만 돼. 왜냐면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거든. 입자가 뭐야? 입자. 덩어리야, 덩어리. 여기 입자. 여기 입자들의 집합체. 덩어리라고 덩어리. 입자. 이게 입자야. 파동은 뭐야, 그럼? 파동은 실체가 없는 에너지의 흐름이야. 에너지의 흐름. 물결파, 파동이지. 그럼 물결파에서 뭐가 흔들리는 거야? 뭐 물결이 흔들리는 건데 실제로 물결이 가는 거야? 아니야. 에너지가 가는 건데 그게 바로 물결의 이동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표현될 뿐이라고. 파동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덩어리가 아니야.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라고. 근데 전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래. 이게 뭔 소리지? 파동은 덩어리가 아니란 뜻이고 입자는 덩어리란 뜻이야.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야. 입자하면서 동시에 파동이란 말은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아님. 이런 소리라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겠어?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전자가 입자하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치자. 그럼 전자가 파동이면 도대체 뭐가 물결파처럼 이렇게 가는 거지? 뭐가 가는 거야? 전자라는 덩어리가 물결파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뭐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인류가 몰라. 너도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어. 이걸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차원 존재인 우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실은 같은 거라는 거 알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한 동전의 다른 방향의 모양일 뿐이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하잖아. 3차원 존재인 우리에겐. 근데 만약에 2차원 종이에 사는 누군가가 있다고 쳐봐. 높이가 없어. 가로 세로만 있는 세계의 존재한테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완전히 다른 거야. 왜냐면 앞면을 뒤집어서 뒷면이 될 수 있다는 사고를 못 하잖아. 그들은 뒤집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걔네한테 가서 야 동전 앞면 뒷면 실은 같은 거야. 뒤집으면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걔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동전의 앞면이 뒷면이 같냐고 라고 얘기할걸? 그런 것처럼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입자성과 파동성이 실은 같은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런데 어쩌겠어. 전자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증거들이 10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오고 있거든. 그렇다는 거야.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양자역학 관련된 얘기. 그리고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 아인슈타인과 보어가 싸웠던 얘기 너무너무 재밌어. 그 영상을 찍을 것 같아. 혹시 내가 영상을 찍으면 지금 여기다가 링크를 달게. 영상을 보고 와도 되고 안 보고 와도 돼. 왜냐면 지금부터 할 얘기, 이 영상에서 할 얘기는 수업 화원에서 원하는 교육과정 내 얘기고, 내가 영상을 찍으면 요 위에 있는 영상에서 할 얘기는
현대 양자역학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과학이니까. 지금도 팔딱팔딱 뛰고 있어, 양자역학은. 그 양자역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를 해볼게. 혹시 내가 시간이 없어 못 찍었으면 지금 넌 해직거리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링크가 없을 수도 있어. 자, 넘어가자. 이런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한계가 있었어.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 중에 이것도 요거랑 관련된 한계인데 이런 한계도 있었지. 보호가 말하는 원자 모형은 K 껍질, L 껍질, M 껍질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주양식에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있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차고 전자가 이동한다, 양자 도약한다, 순간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했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가 아니라 다른 원자들의 스펙트럼도 수소처럼 나와야 돼. 왜냐면 다른 원자들 똑같이 K 껍질, L 껍질, M 껍질 있을 테니까 그 딱 수소의 스펙트럼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다른 원자들도. 근데 헬륨만 돼도 수소랑은 전혀 다른 스펙트럼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이 가진 한계에 더불어 이런 문제도 있었어. 헬륨의 스펙트럼을 보면 분해 능력이 좋지 않은 스펙트럼, 분광기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요게 한 줄처럼 보였거든, 한 줄? 근데 분해 능력이 좋은 분광기로 봤더니 요게 실은 네 줄이었던 거야. 이것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사실 니네가 학교에 왔으면 요 얘기만 한 20분에 조별로 왜 요게 네 줄일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표를 하거든. 20분 정도. 이게 과학적 사고 방식이니까. 왜 네 줄일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래? 니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정확히 내면화 됐으면 요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네 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알았으면 좋겠다. 다음. 자, 그럼 현대 원자 모형 가자. 현대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앞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잘 들어봐. 전자는 우리가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해. 파동이라는 건 결국 여기 있어라고 말할 수. 파동이라는 거는 위치를 정할 수가 없잖아. 온 곳에 동시에 퍼져 있잖아. 물결파만 봐도 그렇잖아. 퍼져 있잖아. 우리가 전자를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온 곳에 동시에 파동 형태로 퍼져 있어. 그 형태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파동 형태로 퍼져 있다가 우리가 전자가 어딨나라고 관측하는 순간 전자가 갑자기 입자로 뿅 변하면서 그 위치에 딱 존재해. 이게 전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 그래.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전까지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얘기할 때는 전자가 요 궤도에서 돌고 있어 라고 전자의 위치를 말할 수 있었지. 근데 현대 원자 모형에선 그걸 말할 수 없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말해서는 안 돼. 그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야. 관측하기 전에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야 라는 게 양자역학, 현대 원자 모형의 입장이야. 옛날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딱 어떤 공을 봤는데 그 공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날아가고 있어. 딱 본 순간. 그러면 1초 전에 얘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지. 그렇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1초 전에 여기 있었으니까 지금 이 속도로 여기를 알고 있지. 2초 전에 어디 있었겠어? 여기 있었겠네. 라고 말할 수 있었지. 관측 전에 그 사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할 수 있었다고. 근데 현대 과학에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전엔 파동의 형태일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쩌긴 얘기 현대 과학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말했듯이 전자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없고, 전자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 라고 발견될 확률만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전자를 안 보다가 전자가 어디 있는지라고 보는 순간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거나 있는데 확률을 치면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네? 라고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이게 현대 원자 모형이야.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점을 찍은 거야. 이 점을 찍다 보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에는 점이 많아지겠지. 그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적은 곳에는 점이 적어지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이게 바로 점 밀도 그래프야. 점의 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곳에 점을 찍은. 안 볼 때는 파동인데 우리 전자가 어딨니라고 보는 순간 있을 만한 곳에 점을 찍어서 만든 거라고. 되게 재밌는 얘기야 이거.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현대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오비탈
오비탈이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오비탈이야. 오비탈. 그래서 그러면 이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야? 어딘 것 같아? 우주 전체야. 우주 전체. 그래서 보니까 점 찍은 걸 다 나타낼 수가 없잖아. 어떻게 다 나타내? 우주 전체인데? 그래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되는 공간에 경계선을 이렇게 그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비탈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알겠어? 그래서 정말 많은 애들이 하는 오해가 점은 여기 오비탈이 오르니까 전자는 요 안에 어딘가에 있어 라는 건 오해라고. 전자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137억 광년 멀리에 있을 수도 있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 얘는 결국 양성자랑 전자들의 집합이야. 얘는 결국 양성자랑 전자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전자를 안 볼 때는 파동이 있다가 전자가 어딨니라고 확인하는 순간 위치가 정해지잖아. 그럼 우리가 얘를 관측하지 않으면 얘 전자, 얘 원자 그 모든 것은 우주 전체의 파동으로 존재해. 어디 있을지 모른다고.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어딨니라고 보는 순간 여기에 위치가 정해진 거야. 너도 나도 우리도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 아인슈타인은 이게 너무 싫어서 보어랑 하이젠베르크한테 그랬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가 달을 안 볼 때는 달이 그 자리에 없다가 우리가 달을 볼 때만 거기 있어? 라고 말도 안 막 비웃었어. 그랬더니 보어랑 하이젠베르크가 맞아요 라고 얘기했어. 맞아. 에헤. 관측이 무엇인가가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야. 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누가 봐야 돼? 개소 말닭들이 봐도 돼? 사람이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런 말도 했어. 마치 당신들의 양자역학은 반드시 이 우주에는 지성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해야만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까지 얘기했다고. 진짜 이상한 학문이야, 양자역학은. 근데 어떻게 100년 동안 양자역학의 계산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이 양자역학의 계산으로 컴퓨터도 만들어지고 핸드폰도 만들어지고 전자기기가 만들어졌거든. 부정할 수가 없어. 여기 좀 길어진다 오늘, 그치? 이제부터 화학을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나는 이과를 가게 할 건데 화학 너무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근데 시험은 잘 봐야 돼. 너무 싫은데 참고 할 수 있어. 짜증나 죽겠지만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라는 애가 있다면 지금부터 할 말 잘 들으면 돼. 이 부분이 되게 철학적으로나 과학을 그러니까 제대로 진짜 내면화시키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 아직도 결론이 안 난 부분이지만 고등학교에서 그냥 단순히 시험만 보려면 이 부분만 하면 돼. 점수만 잘 맞추려면. 알겠지? 파이팅 해보자. 난 둘 다 존중해. 방금 말한 애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사람마다 가는 길은 다르니까. 알겠지? 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지금부터 집중 더 해보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 원자 내에 있는 전자의 상태를 4가지 양자수로 나타내. 전자는 뭐라 그랬어? 파동이야. 전자는 파동이야. 이런 흔들림이라고. 이런 흔들림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이 fx라는 수식으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y는 ax라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어떤 형태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 수식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오비탈이고. 그래서 전자의 상태를 그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수식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한 게 바로 이 4가지 양자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해보자. 양자수는 4개가 있어. 첫 번째 주양자수, 주된 양자수. 그 다음 두 번째 부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 4가지가 있어. 이 3가지는 보통 오비탈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가보면 돼.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를 풀고 계산을 하기,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해보자.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 및 에너지와 관련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양자수가 크면 오비탈의 크기가 크고 에너지 준위가 높아. 일반적으로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야. 자, 주양자수 1번 껍질은 전자 껍질 K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호 모형에서 얘기했지. 보호 모형의 개념을 약간 가지고 오긴 해 여기서. 같은 주양자수를 갖는 전자라도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면 에너지 준위가 다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이 하나가 아니야. 2종류가 있거든. 2종류.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이 2종류가 있는데 그 2종류는 주양자수는 2로 똑같지만 오비탈의 모양이 하나는 요런 모양이고 하나는 요런 모양이야. 그래서 이 둘은 에너지가 달라요 라는 이야기야.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수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수랑 다르게 나오지. 왜 그런지는 이 현대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자, 부양자수. 주양자수는 아까 했지? 자, 이게 주양자수야. 껍질이 주양자수야. 보호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엔 부양자수. 부양자수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같은 주양자수를 갖더라도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바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인데, 이 부양자수는 0부터 n-1까지를 가져. 즉 주양자수가 1인 애는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밖에 없고, 주양자수가 2인 애는 부양자수가 0,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까지 두 개를 가져요. 자, 그럼 주양자수가 3인 애는 L이 0인에 L이 1인에 L이 2인에까지 갔겠지. 그렇겠지.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부양자수가 0이면은 0인 오비탈은 S로 쓰고,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P로 쓰고, 2인 오비탈은 D로 쓴다 라는 그런 이야기. 자, 부양자수 오비탈의 모양. 부양자수가 0이면 전자는 공 모양의 S 오비탈에 존재하고요, 부양자수가 1이면 전자는 R형 모양의 P 오비탈에 존재해 라는 표현. 별거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전자가 S 오비탈에 들어있다, P 오비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거야. 여기처럼 S 오비탈에 존재한다, P 오비탈에 존재한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표현은 일견 맞지만 일견 이상한 표현이기도 해. 왜냐면 S 오비탈에 존재한다고 말하면 마치 S 오비탈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전자가 쫄래쫄래 뛰어서 들어가는 것 같잖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표현은 그렇게 할 건데 실은 그런 게 아니야. S 오비탈이라는 건 파도 형태의 전자가 가지는 형태를 수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 수식을 계산하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는 이런 거라고. 실제로는 알겠지? 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 S 오비탈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표현할 거지만, 그 오비탈이라는 공간에 전자가 들어가는 형태만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 알겠지? 자, S 오비탈은 이렇게 표현해. 아까 말했지? 존재 확률이 90% 이상인 곳에 경계면을 그어서 나타낸 거야. P 오비탈도 존재 확률이 90% 이상인 곳에 경계면을 그어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주양자수 n과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기호로 SPDF를 써. 그래서 주양자수를 같이 해서 주양자수가 1인데 부양자수가 0인 오비탈을 1S, 부양자수가 0인 걸 S, 부양자수가 1인 걸 P, 부양자수가 2인 걸 D라고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주양자수가 1이면서 부양자수가 1이면 1S라고 쓰고, 주양자수가 2이면서 부양자수가 0이면 2S라고 쓰고, 주양자수가 2이면서 부양자수가 1이면 2P라고 쓴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 알겠지? 다음. 그래서 이걸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 니네한테 쓸 시간을 줄걸. 어렵지 않아. 주양자수가 3이면 3 다 쓰는 거고, 2면 2 쓰고, 0이면 S, 1이면 P, 2면 D인 거야. 0이면 S, 1이면 P, 0이면 S. 어렵지 않다고. 알겠지? 자, 이게 자기양자수, 세 번째 양자수지.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모양의 오비탈이라도, 즉 P 오비탈, 요런 오비탈이라도 공간상에서 다른 방향으로 존재할 수 있어.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XY 지축이잖아. XY 지축이거든? 좌표축이야, 이거. 그러면 요렇게 요쪽 축에 걸쳐있는 P 오비탈이 있고, 요쪽 축에 걸쳐있는 P 오비탈이 있고, 요쪽 축에 걸쳐있는 P 오비탈이 있다고. 우리가 얘네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오비탈이니까. 근데 구분을 못하지, 부양자수만으로는. 왜냐면 셋 다 똑같이 2번 주양자수에 있는, 2주양자수에 있는 L이 1짜리 오비탈이니까 이 부양자수만 가지고는 요 셋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셋을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자기양자수인 거야.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값을 가져. 그래서 L이 0인 S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고, L이 1인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까지 있는 거지. 그치? 됐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자기양자수가 0,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S 오비탈 하나밖에 없거든. 얘네는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방향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까지 가면 어느 방향으로든 같은 거리까지 가면 그때 그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어디든 똑같다라는 거야. 구형이니까. 야, 파이팅. 이게 바로 방향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음은 이렇게 자기양자수가 있는 아까 말한 요 세 개, 요 세 놈, 세 놈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X축에 걸쳐 있는 P 오비탈을 PX 오비탈,
y축에 걸쳐 있는 오비탈을 py 오비탈, g축에 걸쳐 있는 오비탈을 pg 오비탈이라고 해. 세 가지 방향으로 분포해요. 얘네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과 거리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서 px 오비탈은 x축으로 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지만 얘 g축으로 가잖아? g축이나 y축으로 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예 없거든. 이거를 노드라고 불러.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아예 없는 곳을. 이렇게 없잖아. 즉 여기서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으로 가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지만 g축이나 x축 방향으로 가면 전자가 아예 없어. 그래서 방향이 있다. 방향성이 있다. 아우. 지금 고3 애들 모의고사 보거든.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나와요. 이거 끝나야 되는데. 아우. 잠깐 멈추자. 에이, 방송 끝났어.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됐지. 마지막으로 자기양자수. 요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전자는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서로 다른 자기양자수를 가져야 돼. 이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엄청난 우주의 비밀을 완전 하나 알아낸 파울리라는 사람. 이 알아낸 건데,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같은 전자는 있는데 마지막 4번째 양자수인 이 스핀자기 양자수까지 모두 다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 이 우주에. 그래서 이 스핀 양자수가 달라지는 건데, 전자를 구분한다는 게 아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게 이런 뜻이야.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한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스핀 양자수가 다른 전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요. 요건 이제 뒷 영상, 다음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야. 일단은 요거 한번 보자. 주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는 이거 비켜봐. 1s, 2s, 2p, 3s, 3p, 3d. 이렇게 주양자수가 1, 2, 3. 이게 L. 부양자수가 0, 0,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지. 오비탈 수는 s 오비탈은 1개, s 오비탈은 1개, p 오비탈은 3개. 왜 3개야? px, py, pg잖아.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px, py, pg를 그냥 합쳐서 p라고 쓰는 거거든, 그냥. 그래서 오비탈이 3개라고 말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S니까 1개, P니까 PX, PY, PG에서 3개. D는 이제 몰라도 되는데, D는 이제 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 XY 이런 식이야. 몰라도 돼. 이렇게 되는 게 5개. 뭐가 됐든 5개야. 오비탈 수는 이렇게 되겠죠. 총 얘는 1개, 얘는 4개, 1개, 3개 합쳐서 4개지. 얘는 9개, 1개, 3개, 5개. 그래서 니네가 센스 있는 애들은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최대 8개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은 최대 18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어. 그게 이런 이유에서야. 응?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 안녕. 이 부분이 좀 재밌고, 양자역학을 듣고 있으면 왠지 좀 여기 어딘가가 좀 막 움찔움찔하고 막 궁금해. 그 우주가 궁금해. 진짜 이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원자의 정체는 뭐지가 궁금하다면 훌륭한 이과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야. 또는 자연과학적 교양을 훌륭히 가지고 있는 문과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다. 안녕. 고생했어. 안녕.